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어제 이제 큰 폭의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글쎄요, 다우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뭐 10월 이래 좀 가장 큰 낙폭을 좀 기록했던 이런 모습들인데, 자, 이런 부분이 뭐 일시적인 부분인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 흐름이 좀 계속 가는 건지,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려고 아마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슈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조정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5%에 나왔던 미국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구재 주문도 지표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나왔었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 대비해서 3.4% 하락하고 전년 대비해서 0.3%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하나의 뭐 주가 하락 팩터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더 큰 것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측면. 마이크로소프트가 9% 하락, 캐터필라 7.23%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그 그림 그림 제가 넣어놓은 걸 한번 보시면요. 네. 다우존스 일봉 차트인데, 페드 출구 전략이라든가 뭐 그리스 뭐 실적 일일이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주가 순이익 비율이 17배에 달할 정도로 지금 뭐 주가가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불안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 분위기도 지금 얼어붙어 있고, 말씀하셨던 그 내구재 주문 굉장히 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4분기 전망치를 좀 낮추고, 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또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심각하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과연 우리 실업률을 5% 초반으로 내리고, 그리고 뭐 진짜 뭐 GDP 성장률이 5%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기업들의 실적은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굉장히 좀 의문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어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페드의 전략도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연말까지만 해도 뭐 조기금리 인상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눴고, 사실 기정사실화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글쎄요, 외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전체적으로 좀 이 이후에 나오는 기업들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 4분기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뭐 S&P 500의 모든 뭐 1.1% 정도, S&P 500의 모든 기업들이 한 1.1% 정도 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0월 이후에 한 8.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예측을 좀 보여줬었고요. 예. 그 중심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 캐터필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자기네들 혼자 잘 나간다고 하겠지만,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경제가 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페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을 제한 모든 나라의 국가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강세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 프록터앤갬블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듀퐁 실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재밌는 것은 아마 지금 4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지금 달러 강세가 더 진행이 되고 있지 약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들의 실적, 그러니까 순이익 전망치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로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 뭐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데 눈까지 지금 다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쌓여가지고 또 뭐 경제 활동이 또 작년에도 뭐 눈 많이 내렸다고 뭐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또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또 작용하면서 1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달러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만 해도 사실 미국 경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홀로 독주하는 체제가 이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강달러는 지금 기업들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낮춰지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작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슈 파급력을 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뭐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느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네. 이런 실적들로 인해서 그 일하는 소비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 네. 이런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경제가 엑시트를 좀 출구 전략을 사용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삼박자가 아주 안 좋게 어우러지고 있다. 페드의 스탠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마이웨이를 갈지 아닐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첫 번째 기스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상승했었죠. 금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 어떻게 보면 QE4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물론 하루 첫 번째 기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다. QE4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모든 자산 가격들의 가치가 좀 균형점을 찾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1온스당 교환 가능한 기름을 얼마나 금 1온스로 가져갈 수 있느냐. 최근 들어서 또 상당히 굉장히 높은 피크를 찍고 있다는 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크를 찍고 다음에 항상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유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너무 쏠려 있고 뭐 강달러이고 저유가, 저유로화, 저엔화, 저유로 저 루브라 예. 이런 것들은 균형 가격을 찾아가기에는 지금 이런 좀 그림들이 좀 새롭게 한번 짜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저유가 그리고 저엔화, 저루브라 좀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의 지수들의 어떤 흐름도 어떻게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약세가 되면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저 분명 어제는 보면 유가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네. 오늘 스탠스가 또 바로 바뀌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코스피하고 유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WTI와 코스피 네. 지수의 상관관계가 높다. 유가 올라가면 코스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 이 같은 흐름이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가 반등에 대한 어떤 상승감을 기대감을 반영되는 걸까요? 이런 관련 정의화학주도 올랐었고 코스피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봐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스탠스를 변화를 할지 안 할지는 페드에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미국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네. 다음 이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한국의 엔저 문제입니다. 아까 유가, 달러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엔화만큼 이제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좀,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엔저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어쨌든 달러 이외의 모든 국가들이 약세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강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안 좋은 그 조건에 있다라는 측면이 네. 기사라고 좀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 양적 완화까지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어떤 각국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좀 출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베가 다시 한번 또 경기 부양책 카드를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외신 쪽 반응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본과 한국 기업들의 경쟁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한국 기업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측면. 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한국 기업들의 판가를 내려가는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이런 효과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향유하게 되는 이런 전력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롱숏 포지션을 잡게 되면 한국 시장에다가 매수를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생산지를 해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해외로 움직이게 되면 국내 고용 창출이 되지 않고 임금이 떨어지게 되며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의 계속해서 좀 엔저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또 일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관광 수입도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나갈 수 있을 지금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인데 네. 중국 사람들은 또 아베는 싫어도 엔저는 좋다고 중국 또 일본에 가서 펑펑 또 써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덜 들어오면서 네. 지금 일본 내에서 1,340만 명이나 되는 그 해외 그 여행객이 그 중에서 2위로 들어가 있는 중국이 따블이나 났다라는 측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출주 중심으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갈수록 더 위험성 요인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증시 영향력 어떻게 볼까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고 그 중에서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강세장, 제너럴리스트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니다. 잘하고 있는 개별 기업 이슈에다가 투자를 해야지만 한국 시장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개별 종목 발굴이 그만큼 좀 더 중요한 상황이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런 악재 그리고 일본의 악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같이 지금 합쳐져서 지금 돌아오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